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는 설탕만 끊는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설탕만 줄이면 된다는 말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요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성실하게 설탕은 피하시는데 오히려 더 무섭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모른 채 매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작 주의해야 할 음식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음식 중에도 설탕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혈당을 폭발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어 고구마도 혈당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설마요? 하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몸으로 먼저 확인했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가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이게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뭘 잘못 먹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몰라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피해야 할 음식을 아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설탕보다 더 무서운 배신의 음식들, 그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약 드세요? 진료실에서 92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이 제 40년 의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40년 넘게 당뇨만 연구해온 박준호입니다. 제 진료실엔 매일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60대 어르신부터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3040대 젊은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나이면 은퇴를 하고도 한참 지났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진료를 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직접 겪었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실험하며 얻어낸 이 방법들, 정말 단순하지만 놀라운 이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당뇨 환자였습니다. 45세에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당은 식후마다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당연히 설탕을 끊었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먹을수록 혈당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저는 점점 제 몸을 잃어갔습니다. 밤새 논문을 읽고 아침은 대충 넘기고 진료실로 향하는 생활.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 속에 정작 제 건강은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정말 조용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늘 약만 권하세요? 선생님도 약 드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에 안주하며 내가 정말 건강을 지키는 사람인지 되묻게 된 순간이었죠. 그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약을 먹은 적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음식이 약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론과 약 처방에만 의존해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몸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몸을 실험대 삼아 약 없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기록하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드디어 약 없이도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수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뇨는 평생 간다고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확실히 당뇨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당뇨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그건 의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먼저 실험했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걸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밥부터 먹던 식습관을 채소 먼저 먹는 순서로 바꾸는 것, 평소 즐기던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꾸는 것, 먹는 과일을 바꾸고 과일 섭취 시간만 조금 조정하는 것, 이처럼 하나하나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지금 저는 약을 먹지 않고도 공복혈당 110 이하, 당화혈색소 5.8이라는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상 혈당을 약 없이 유지하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같은 방법을 실천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도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실천하고 환자들과 함께 성공해온 핵심 방법들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중 몇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어서 혈당을 낮추는 식사 순서,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루틴, 식후 혈당을 잡는 과일 타이밍 등으로 세부 방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으시나요? 아침 저녁 꼬박꼬박 약을 챙기지만 수치는 그대로고 몸은 점점 더 지치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왜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지? 이런 의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실제 사례와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보면서도 이걸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직접 실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적용해 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것, 그것만으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힘드셨죠? 하지만 이건 그냥 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적 원리, 즉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메커니즘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당뇨 환자들은 이 과정에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순서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 저는 실제로 3개월간 당뇨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고 오직 식사 순서만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30에서 40이나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는 최대 1.2 이상 떨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찜을 먼저 먹기, 과일을 먹는 시간은 식후 최소 1시간 뒤로 옮기기, 간식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바꾸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은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혈당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약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뇨는 평생 끌고 가야 할 숙제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80세 이상 당뇨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 간단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약 없이 혈당을 낮춘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경험담이죠. 저는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께 식단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줄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만 권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만 드셔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물 처방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식사 순서만 바꾸도록 한 실험에서 참가자 전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이건 일부 환자에게만 나타난 변화가 아닙니다. 전원이 그 효과를 본 겁니다. 약물 치료와 맞먹는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83세 이규석 어르신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간식을 조정한 것만으로 3개월 만에 복용약이 절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76세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양배추 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귀찮다고 하셨죠. 이걸 언제 매일 하냐며 투덜거리시던 분이 지금은 식사 전 채소 먼저 먹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고 하십니다. 혈당이 안정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자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게 된 거죠. 김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 손주들한테도 이 방법을 꼭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6가지와 혈당을 잡는 핵심 습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실제로 효과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 가능하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세요. 조금 더 빠르게 깊이 있는 내용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병이라고 믿고 계셨나요? 혹은 설탕만 끊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오늘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 그 첫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혈당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달콤한 건 안 먹어요, 설탕도 끊었어요 라고 하시지만 정작 혈당을 더 세게 올리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흔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아 당뇨 환자의 간식으로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고구마는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워지면서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 결과 혈당 지수 GI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당 지수가 뭔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냐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당 100, 설탕 약 65. 그런데 군고구마는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노란색 호박고구마는 당 함량이 더 높아 혈당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68세 이선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선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설탕, 과자,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대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셨죠. 하루 일과가 끝난 오후 4시쯤 매일 같은 시간에 군고구마 1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7.2에서 8.5로 급등한 겁니다. 선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왜 이래요? 그래서 함께 식사 일지를 꼼꼼히 분석해 보았고 문제는 바로 군고구마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자 어르신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2시간이 지난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 1개를 드시게 한 뒤 30분 후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혈당 수치가 무려 240까지 폭등했습니다. 선자 어르신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건강에 좋다길래 믿고 먹었는데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분이 젤라틴화되고 소화 흡수가 훨씬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즉, 입에 들어가자마자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거칠게 표현하면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구마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찐고구마는 군고구마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낮습니다. 특히 작은 사이즈 약 80G 이하,
반 개 정도로 드신다면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절대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 간식으로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소량 드셔야 합니다. 작은 조리법 하나, 하루의 간식 습관 하나가 당뇨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군고구마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엔 식사 순서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밥부터 먹는 습관이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미밥도 먹고 설탕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가죠? 답은 의외로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밥 한 숟갈, 국 한 입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익숙한 식사 방식이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겐 이 순서가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이때 탄수화물밥, 국수, 빵 등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에 대응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몸은 인슐린에 무뎌지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밥부터 먹는 습관이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확연히 내려가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하는 것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채소 속 식이섬유가 장을 먼저 감싸며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줄이며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순서대로 식사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나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 숟가락 드는 순서 하나 바꾼 결과입니다. 이 순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바로 89세 박상돈 어르신입니다. 박상돈 어르신은 15년 넘게 당뇨약을 드셔왔고 최근에는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치솟아 의사에게서 인슐린 주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미 식단 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셨고 기름기 많은 음식도 피하며 현미밥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지만 혈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식사 순서였습니다. 늘 밥부터 드시고 반찬은 국물과 함께 마지막에 조금씩 드시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렸습니다. 상돈 어르신,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매번 식사 전 양배추 한 장이라도 먼저 드셔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셨지만 딱 한 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2에서 6.4까지 하락했고 인슐린 치료는 미뤄졌으며 기존 당뇨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돈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왜 15년 동안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걸까요? 그 이후 상돈 어르신은 아침마다 양배추찜 10장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십니다. 밥은 마지막에 아주 소량만 드시죠. 그 결과 지금도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처럼 몸은 순서를 기억합니다. 그 순서 하나가 내 몸을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저녁에도 무심코 밥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시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과일 많이 먹으면 혈당 폭탄됩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면서요? 비타민도 많고 수분도 많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당분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과일의 종류나 섭취하는 양, 먹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0, 수박은 무려 72에 달합니다. 참고로 설탕은 65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75세 장순례 어르신입니다. 순례 어르신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한 조각씩 드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식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혈당을 체크해보니 수치가 200을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란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 음식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과 함께 직접 혈당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일주일 동안 바나나, 수박, 딸기 등 여러 과일을 섭취한 후 식전과 식후 혈당을 비교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박 한 조각 30분 만에 혈당 60 이상 상승, 바나나 혈당 70 정도 증가, 딸기 혈당 상승폭 20 내외. 순례 어르신은 결과를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다 과일이라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고요. 종류, 양, 시간 모두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과일 한 번에 성, 인 손바닥 크기 정도 80지 이하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딸기 56개, 토마토 한 알 정도죠.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금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소량만 또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치즈 한 조각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그러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또한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과일 섭취 전후 혈당을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 몸에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기 GI 지수 40, 혈당 반응이 낮고 항산화 성분 풍부하고, 블루베리는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주는 안토시아닌 풍부, 토마토 GI 지수 30인 과일이지만 혈당에 거의 영향 없습니다. 저 역시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딸기와 토마토 위주로 섭취, 그리고 드물게 다른 과일이 당길 땐 식사 후 2시간쯤 지난 후 단백질과 함께 소량만 먹는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드신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과일도 영양제처럼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정해진 양만 드신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또한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과일을 먹기 전과 30분일 시간 후에 혈당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몸이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정량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용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 관리 전략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첫 음식이 하루 혈당을 결정짓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의 장은 마치 오랫동안 비를 맞지 않은 마른 논처럼 무엇이든 닿기만 하면 빠르게 흡수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첫 음식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면 몸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빵을 한 조각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마른 논에 단물 부은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쑥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첫 음식의 선택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장은 단단히 물을 머금기 전에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음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한 잔, 식빵 한 조각, 달콤한 과일 주스? 이처럼 공복 상태에서 먹는 첫 음식이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 써서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음식이 만약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이라면 우리 몸은 이미 당을 쓰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또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확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식빵, 시리얼, 바나나, 과일 주스 같은 고혈당 식품들은 아침 공복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추천드립니다. 왜 하필 양배추찜일까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감싸며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공복 혈당을 안정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90세 나기철 어르신은 오랜 당뇨병으로 공복 혈당이 늘 140에서 150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약을 바꿔도 식단을 조절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혈당 때문에 상당히 지쳐 계셨죠. 그때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그 전에 양배추찜 10장 먼저 드셔보세요. 기철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채소 하나 먹는다고 혈당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밥을 먹기 전 전자레인지에 찐 양배추를 10장 정도 먼저 드시고 10분 뒤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감소한 겁니다.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기철 어르신은 믿기지 않아 며칠 연속으로 다시 측정해 보셨고 모두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공복 혈당은 꾸준히 110에서 120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안 바꿨는데 그냥 채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양배추찜을 전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됩니다. 나도 몰랐어요. 아침 첫 숟가락이 혈당을 이리 바꿀 줄이야.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양배추 반 통을 깨끗이 씻은 후 손바닥 크기로 잘라주세요. 깊은 접시에 담고 물을 살짝 뿌린 후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조리합니다. 조리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비타민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양배추찜 10장 정도가 적당하며 심심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된장이나 올리브유, 소금 약간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단, 된장은 나트륨이 많으니 한 티스푼 정도만 드세요. 마요네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침이 바쁘다면 전날 저녁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 손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음식으로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빵이나 과일, 시리얼로 시작하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양배추찜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당뇨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 없는 간식이 오히려 허기를 키웁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꾸만 밀려오는 허기입니다. 끼니 사이에 배가 고파지면 무언가를 조금씩 집어먹게 되고 이런 행동이 혈당을 들쑤셔 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방 또는 가벼운 간식이 건강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름기 없는 간식을 먹으면 살도 안 찌고 혈당도 덜 오를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이 빠진 간식은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금세 배가 고파지고 결국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면이나 저지방 크래커 같은 걸 간식으로 드신다면 잠깐은 허기를 달래줄지 몰라도 곧 다시 허기가 밀려오고 또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지방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적당한 지방이 들어가야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의 오르내림도 완만해지면서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물론 아무 지방이나 먹어선 안 됩니다. 좋은 지방, 즉 몸에 이로운 지방을 섭취해야 하죠. 70세 정미선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선 어르신은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기름기 없는 음식만 드셔왔습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소면이나 저지방 과자를 드셨고
배고플 때는 우유 한 잔이나 쌀떡으로 허기를 달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배고픔이 몰려와서 결국 식사량이 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볍게만 먹으려고 애쓰는데 왜 자꾸 배가 고픈 거죠? 조금만 지나도 속이 허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미선 어르신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지방이 포함된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차에 버터를 소량 넣어 만든 방탄홍차, 혹은 사과 한 조각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는 간식이죠. 사과의 섬유질과 땅콩버터의 지방, 단백질이 만나 소화는 천천히 되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며 포만감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미선 어르신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버터 같은 걸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이 바로 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것질을 막고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실천하신 후 미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간식을 한번 먹으면 서너 시간은 든든해요. 예전엔 1시간도 안 돼서 또 뭐 먹을지 고민했거든요. 그 덕분에 혈당도 훨씬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줄어들었습니다. 방탄홍차를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무염버터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면 끝입니다. 커피가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은 홍차나 보리차로 대체해도 무방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버터 양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23일만 드셔보면 효과가 다릅니다. 그 외에도 좋은 간식은 많습니다. 삶은 달걀, 아보카도 몇 조각, 소금 없이 구운 아몬드나 호두,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으면서도 든든하게 허기를 잡아줍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속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견과류도 좋지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그것도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 견과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출출할 때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저지방 크래커, 떡, 바나나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허기도 줄고 혈당도 훨씬 편안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잠깐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선택이 훨씬 현명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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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건강식으로 알고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립니다. 이젠 흰쌀밥은 안 먹어요. 현미밥, 흑미밥, 잡곡밥만 먹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만 끊으면 당뇨가 잡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현미와 흑미, 보리와 찹쌀, 옥수수까지 한가득 섞은 잡곡밥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정작 혈당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곡밥은 분명 흰쌀밥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섬유질도 많고 천천히 소화되니 혈당도 덜 오른다고 하죠.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잡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낮춰주진 않습니다. 잡곡 속에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곡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찹쌀, 옥수수, 그리고 조청으로 묶은 견과류, 강정 같은 음식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지만 사실은 혈당을 솟구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79세 정미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미순 어르신은 흰쌀밥은 이제 끊었어요. 아침마다 현미, 흑미, 찹쌀을 섞은 잡곡밥 먹어요.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식도 바꿨다며 자랑하셨죠. 이젠 떡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 강정 먹어요. 조청으로 만든 거니까 건강식이잖아요. 하지만 3개월 뒤 정미순 어르신의 당화 혈색소는 7.5에서 8.3으로 상승했고 식후 혈당은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라? 왜 이러지? 분명히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어르신은 당황하셨고 저와 함께 식사일지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잡곡 속에 섞인 찹쌀과 옥수수, 그리고 간식으로 먹은 조청, 강정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이렇게 조정해 드렸습니다. 잡곡밥에서 찹쌀과 옥수수를 제거하고 귀리나 보리만 섞어 단순화. 간식은 조청 강정 대신 삶은 달걀과 무염 견과류로 대체. 단지 이것만 바꾸었을 뿐인데 한 달 뒤 식후 혈당이 50 이상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미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이제는 포장지보다 성분표 먼저 보게 돼요. 겉보기엔 좋은 음식이 몸에선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단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곡물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귀리, 보리, 렌틸콩과 같은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입니다. 밥을 지을 때는 곡물 종류를 23가지만 단순하게, 양은 한 공기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현미는 건강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흰쌀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미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권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 반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세요.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잡곡밥을 3끼 드시고 조청 강정이나 현미떡을 간식으로 드시진 않나요? 음식은 이름보다 몸의 반응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건강식이란 포장이 아니라 혈당 변화로 말하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밥그릇 속 곡물의 종류를 다시 살펴보세요. 좋은 줄 알았는데 싶은 음식들이 혈당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는 음식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큰 혈당 변화를 부릅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고 먹는 식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이너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혹시 생각보다 간단하네 하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병원 치료나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소소한 선택의 반복 속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세, 4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 더 나은 삶으로 바꾸라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 간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사례들 저는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시지만 불과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혈당 수치가 20, 30포인트는 거뜬히 떨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식후에 아주 소량만 드세요. 둘째, 식사할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밥부터 먹는 습관은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셋째,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딸기, 토마토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당 지수지아이가 낮은 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커피나 빵이 아니라 양배추찜으로 시작하세요. 공복의 장은 마른 땅 같아서 첫 음식이 혈당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간식은 저지방 크래커가 아니라 포만감 주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꾸세요. 삶은 달걀, 견과류, 땅콩버터, 사과가 좋은 예입니다. 여섯째, 건강식이라 불리는 잡곡밥도 곡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귀리, 보리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곡물 위주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며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산이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요. 난 당뇨 진단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요. 이런 말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도 60세에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 85세에도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해도 됩니다. 아침에 양배추찜 10장,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됩니다.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할 때 밥보다 채소를 먼저, 간식은 기름기 없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지금은 작아 보여도 이런 선택이 1년 후엔 혈당 수치를 바꾸고 5년 후엔 삶의 질을 바꿉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20년 넘게 약만 드시던 분이 생활 습관만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의 양을 줄이고 몸을 더 가볍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과 실천의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당뇨에 정말 좋은 단백질 섭취법, 그리고 실천 가능한 하루 식단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어디서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바로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꾸면 됩니다.